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히브리어에 이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구민들을 위해 이 이바드를 실천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새로운 연수, 튼튼한 연수, 따뜻한 연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분이죠. 이재호 연수구청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4대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 제5, 6대 인천시의회 의원과 6대 인천시의회 부의장을 거쳐 민선 6기 인천 연수구청장에 당선돼 2015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에서 지역 환경혁신 공로대상을 수상한 이재호 연수구청장. 인천 신항과 10공구 매립지 일원이 연수구 관할로 결정돼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바다 쉼터를 아우르는 서해권의 새로운 물류 거점 지역으로 세계 속의 항만 물류 도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연수구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송도 LNG 인수기지 증설과 송도 불법 중고차 수출단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송도 석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수레바퀴 꿈교실, 건강하고 향기나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꿈을 이루는 행복한 도시로서의 변모를 꿈꾸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에게 2016년 연수구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지 새로운 비상을 위한 메시지를 들어본다. 네, 이재호 연수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는 설 연휴였는데요.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저기 인사도 다니시고 또 새 덕담도 나누셨을 텐데 어떤 덕담 나누셨는지요? 예, 우리 구민 여러분을 만났죠. 만나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예. 우리 새해는 우리 구민 모두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무한질주하고 또 결과가 좋아서 미소 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구민들은 이재호 청장님께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구청장이다 보니까 예. 이제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나라 살림을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도 이제 결국은 또 건강해라, 좀 잘 좀 해달라, 여러 예. 가지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예, 지난 한 해 연수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성과라면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한 해 정말 우리 연수구에서 아마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예. 말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연수구에는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사건이라든지 예. 또 세계적인 그런 그 경기 침체로 인한 그 경제적 어려움 여기에 엎친 데 덮친다는 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쳤는데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만은 위기를 다시 기회로 이렇게 반전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런 성과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말이죠. 외부에서 타 도시에서 우리 연수구를 아예 보육만큼은 벤치마킹하러 이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6년 전에 없어졌던 능어대 축제를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참여 인원만도 10만이라고 합니다. 언론 이제 추산인데 바로 물론 이때 우리 모든 세계의 카메라가 연수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지던트컵이라는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 아시아존에서 처음으로 치른 이런 행사에 맞춰서 저희가 바로 이 능어대 축제를 기획을 했고요. 16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하고 증명하면서 문화적인 이런 축제로도 치러냈던 이런 축제의 성공도 가져왔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쟁점이 있었던 남동구와의 신항의 관할권 문제입니다. 우리 연수 구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또 6개월에 걸친 서명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해주신 결과 지난 12월 21일 그 신앙에 대한 관할권은 우리 연수구로 가져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또 다양한 성과도 있었고요. 그 결과 좋은 평가도 받으셨고 수상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상이 많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5년 연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2015년 전국 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에서 특별상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예. 어르신 일자리에서는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아르목에 이렇게 보료로 따뜻하게 모시는 게 잘 모셨다고 했는데 요즘은 일자리를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연수 구민 모두가 이렇게 꿈을 꾸고 행복해지는 그런 일자리에 좋은 평가가 내려졌다는 건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그 배출업소 관리에서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주관한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도 우리 연수구가 구민의 역량이 모아진 건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12회 의정대상에서 제가 행정부분 대상을 받기도 했고 또 쑥스럽습니다만 2005년 위대한 한국인 100인에 선정되는 이런 그 환경 부분입니다. 이런 그 기쁨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32만 우리 연수구민이 함께 해주셨고 또 관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고 지도해 주셨고 또 우리 700여 공직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모든 성과를 이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이 구민들의 힘으로 돌리셨는데요. 사실은 2016년은 올해는 또 다른 도전과 또 미래의 어떤 계획을 청사진을 제시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에 어떤 구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2016년 새해에는 우리 연수가 지향하고 있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민을 섬기는 섬김행정을 그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지역 개발은 물론이와 중장기적인 이런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이제 민선 6기 2년차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구민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의 행정발전 또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인천시뿐만이 아니겠지만 재정 적자 문제로 각 지자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또 각 구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어느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요? 저희 연수구의 예산 규모는 3,74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15.27% 정도가 증가한 가파른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연수구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아마 이런 뜻에서의 어떤 집중적인 예산의 지원이 있었기에 이런 그 가파른 상승을 가져왔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산을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우선 이 세상이 우리가 시간 속에 흘러가지만 더 중요한 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을 저희는 어떻게 잡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면 먼저 원도심과 그리고 신도심이 상생하는 이런 그 도시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아마 송도 신도시가 이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라면 아마 원도심은 이 비즈니스 타운을 서버하는 이런 도시로서의 그 부가가치를 고루 나누는 이런 정책일 겁니다. 바로 원도심에 있는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선악동에 50시형이라는 축제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악동에 생긴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또 이렇게 장사가 잘 된 적은 처음이었다라는 바로 이런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의 소규모적인 축제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의 가장 중장기적인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청년들의 교육일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글로벌 에듀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수레바퀴 꿈교실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는 연수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연수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무한 질주하는 이런 연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또 창조해내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연수문화회관을 지금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학동에도 복합문화센터를 건설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권역별로 거점적으로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고 문화를 재생산하는 이런 하드적인 구축을 좀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도 모두에 말씀드린 능어대 축제라든지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어떤 국민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지역의 정체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루 왕자의 꿈이라는 저희가 인형극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저희만이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능어대 축제 말씀드린 1600년 전에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배를 띄웠던 이 역사적인 이런 지명을 딴 이런 축제입니다만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지역 국민 모두가 제안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등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가 살아있는 연수구를 만들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복지위원회의 활성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쓰레기집도 사실은 우리 연수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근데 이 또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동복지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했고 또 선제적인 지원과 조치로서 동복지위원회의 그 활동과 그 활발한 움직임으로 꼼꼼한 촘촘한 복지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해 보면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민선 6기가 출범을 하면서요.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인데 세부적인 방향을 보면 튼튼한 연수, 새로운 연수, 따뜻한 연수입니다. 바로 따뜻함이 살아있는 그런 연수를 만들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흥이 넘치고 살만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 사장님을 만나서 첫 대화가 일자리 좀 없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도시의 가치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일자리일 것입니다. 또 이제 연수구는 일자리가 몇 개 있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자리냐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직업교육도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바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모두가 자신에 대한 꿈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업 또한 기업 연계형 산업 인턴 제도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가정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도시의 가장 기본은 안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러잖아도 지금 현재 외부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습니다. 유안심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늦은 기가 시간에 또 낮이라 하더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어떤 느낌상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앱을 가동하면은 모든 카메라가 그분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안전 캡슐을 곳곳에 거점적으로 설치해서 누구나 위협을 받으면은 그곳에 피신해서 버튼 하나로 경찰과 바로 연결이 되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가 경찰이라든지 외부의 도움으로 안전한 귀가 또 안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피할 수 있는 이런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균형 발전, 지역 경제, 교육 문화, 일자리,
복지 그리고 치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예산을 아주 한 푼이라도 네.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시겠다라는 네. 의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구민들과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소통과 섬김을 우리 이재호 구청장께서 강조해 오셨는데 올해는 구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소통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민선 6기 우리 구정의 지향 가치자 운영의 예. 원리이기도 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구민을 섬기고 섬세하게 꼼꼼하게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점을 찾아 나서는 데는 소통이 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상에서도 우리 구민들과 격이 없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자 소통의 채널을 아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 그리고 SNS 서브터즈 그리고 우리 마을 생생 기자단 그리고 구정 모니터 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동방문을 마쳤습니다. 네.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많은 저희 그 구민들과 대화로서 우리 구민들이 추구하는 또 이상하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 구민을 올곧게 모시는 데는 소통 이상 없다고 생각되고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역의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연수 구민들이라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풀지 못한 현안 가운데 송도 인수 LNG 인수기지 증설 문제일 것입니다. 이 예.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요? 우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구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어떤 것도 거부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는 이제 당초에 20기가 들어섰고 이제 또 다시 그 수도권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도 지금 3기를 더 추가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구는 구 입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 발전을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거에 저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요, 우리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또 항만 물류 새로운 거점 인천항과는 10분 이내 거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전략적으로 또 우리 이렇게 그 위험시설을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200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LNG 가스 노출 사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조사특위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이런 모든 것이 또 구민이 동의하는 부분 상당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가스공사에서도 더 이상은 국책사업이라는 비명에 밀어붙여지기식이 아닌 우리 구민을 이해하고 또 안전에 보다 열과 성의를 다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민 여러분들도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깊게 너르게 보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 그리고 중앙부처의 많은 노력과 이해를 시킬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말씀하신 송도 LNG 기지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의 현안들이 또 있습니다. 송도의 불법 중고차 수출 단지 그리고 흉물처럼 방치가 돼 있죠.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석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중고 수출 자동차 단지는 이 1963년에 우리 그 송도 유원지가 우리 개장이 되면서 수도권 우리 그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국민 관광단지였던 걸 이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 송도 유원지가 2011년 9월에 경영난을 이유로 이제 폐쇄가 되면서 이곳에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미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 또 관광공사 인천 도시관광 이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될 걸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만을 생각한 이런 그 임대 계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고차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중고차 수출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관리에 의무가 있는 구청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불법을 방치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외국에서 오는 많은 분들이 인천대교를 통해서 바로 육지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 앞에가 송도속산이고 그 밑에가 중고수출단지입니다. 국제도시,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을 만들고 있는 송도입니다. 송도를 가는 바로 지금 현재는 뭐 1, 2, 3, 4교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바로 1, 2, 3, 4교를 지나가면서 바로 밑에 내려다보면 보이는 곳이 중고차 수출단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답은 없을 겁니다. 아니, 분명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그 대집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기 전에 시나 도시공사는 반드시 나서서 이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대집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국민권익위에서 잠시 그 대화의 그 시간을 갖는 걸 중재안으로 다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멈추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켠에선 계속되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송도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오는 모든 외국인이 인천대교라는 걸작물을 타고 와서 육지에 첫 번 닿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경제적인 이유만 하나만으로 마구 개발이 파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을 랜드할 수 있는, 인천을 랜드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어떤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곳을 지역의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연수의 이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성숙된 우리 32만 연수구민은 이거를 마치 외부에서는 지역의 이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유럽을 가보게 되면은 과거 그의 선조들이 해놨던 도시계획 또 건물 하나를 보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외국을 찾습니까? 네. 이곳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지리학적,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는 다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이곳이 이렇게 우리 후세에게 멋진 장소로 그리고 잘했던 아주 가장 잘 만들어졌다라는 그 조상들의 선조들의 어떤 이런 평가가 받을 수 있는 이런 명소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리고 인천시가 나서서 그 해결을 주문해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외에도 연수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금 생각보다 많은 사업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민간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계획이신지요? 예, 지금 우리 연수구는 외부에서 불려질 때 문화 1번지, 정치 1번지, 교육 1번지 이렇게 많은 수식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현 위치 주소를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문화 1번지로서의 그렇게 어떤 재생산해내는 문화를 생산해내는 어떤 하드적인 부분이 과연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트센터의 어떤 부분입니다만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 올해를 기점으로 문화도시다라는 것이 진정한 자리매김하는 그 첫 원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곳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저희가 민자유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곳이 당초에는 의료용 부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종변경, 종상향, 도시계획 변경 뭐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밀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지가 맞지가 않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제한자가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우선 민간 투자를 끌어보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라든지 종상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의 예산만 갖고선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자본을 좀 유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번에 용역을 좀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도시관리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의 예산을 올해 세웠고 바로 8월 중에
도시 계획을 태워서 종변경 그리고 이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꾀하고 다시 민간 제안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 또한 제가 용이치 않다라면은 저희가 재정 사업의 추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언급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송도 신도시 그리고 구도심, 원도심과 어떤 격차, 균형 발전 문제를 언급하셨잖아요. 예. 사실 연수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어떤 균형 발전 계획, 격차를 줄이는 계획 좀 세워놓고 계신지요?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도시가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송도 국제도시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으로서 지금 마이스 산업이 예. 가장 앞선 산업이고 경쟁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우리 연수구 송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공항에서 20분 거리, 신항으로부터 7, 8분 거리에 컨벤션 센터가 있고 또 이번에 2단계 컨벤션 센터도 이제 이번에 지금 예산을 좀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역에 호텔이 아주 고루 잘 분포가 돼 있는 바로 이곳이야말로 세계인이 모여들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으로서의 송도동이 송도 국제도시가 존재한다면 원도심은 이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을 서브하는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고루 나누는 이러한 도시가 이상적인 네. 도시고 또 균형 발전을 꾀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국제도시를 어우르는 연수구 명품 도시로서 비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꼭 이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원도심에 저희가 뭐 경관 사업이라든지 또 거점적으로 다 우리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서로 상대적인 보완 기능을 갖추고 또 시스템화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뭐 경기 침체, 불황 때문에 일자리 문제, 취업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연수 구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 요즘 이제 뭐 최근에 이게 모든 세계적인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우리도 자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저희가 우리 구민을 위한 이런 일자리라든지 또 어려운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자구의 노력을 다 모두 다 하고 계신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가 무한 경쟁을 치닫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몇 개 일자리보다는 어떠한 일자리라는 것도 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리 연수구에는 국제적인 이런 다국적 판매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우리나라가 현재는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1위고 2위가 스위스 로잘인데 2018년이면은 우리가 그 캐파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51만 루베 네. 세계 최고가 됩니다. 제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님을 뵙고 제일 첫 마디가 일자리지 못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이렇듯이 일자리는 저에겐 아주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다국적 판매 회사의 사장님이 제 방에 지금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예, 예.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일자리지 못습니까? 그런데 한 150명 정도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를 다 주십시오. 저희가 맞춰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충호 우리 총장님도 뉴욕 출입대 김충호 총장님도 만나 뵙고 또 우리 이번에 저 인천대하고도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 일자리나 우리 수리박 꿈교실 강사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맞춰가는 이런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또 질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제도도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로는 말씀드렸듯이 50시형 축제라든지 이렇게 지역의 어떤 이야기를 특색화한 각기 다른 축제를 만들어서 지역에 오고 싶은 그런 연수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인턴 제도도 정규직에서 우리 연수구민이 취업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환금을 월 100만 원까지 기간은 최대 기간은 10개월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 기업 연계역 산업 인턴 제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해서 우리 취업의 문을 널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그 60대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아파트 거점 택배 사업인 그 실버 택배 그리고 뭐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환경 지킴이 등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 내는데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계층에 딱 맞는 일자리 많이 좀 개발해 주시기 앞으로도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항의 관할권 문제, 행자로부터 이제 연수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인천 신항과 10공구 매립지 일원. 어떤 앞으로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 또 계획이 어떠신지요? 예,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조정이 빨리 거쳐지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입주한 그 업체에서는 어려움이 계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 부분에 어떤 서류적인 부분이 지번이 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0일 날 결정이 내면서 통보받은 날 12월 30일 날 바로 토지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전혀 금융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행정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통보를 받으면서 바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인천 신항 사업은 총 5조 4천억이 투입되는 아주 메모드 사업입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이런 그 인천항의 운영은 비단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올해 신항의 크루즈 기항 실적은 연간 135번째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만 해도 약 28만 명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더 이상 서울 가기 위한 중간 거치기가 아닌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곳 인천 그리고 연수구가 되는데 그 역할을 다 할 거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가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쳐가는 곳이 아닌 이제 머무는 곳 또 인천 연수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올해 수레바퀴 꿈교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수레바퀴 꿈교실이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고 순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은 한 반에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 25명한테 꿈을 물어보면 25가지가 나옵니다. 뭐 저희 때만 해도 꿈을 이야기하면 거의 한 반에 한 80명 정도 되더라도 꿈이 한 5가지 정도로 다 이제 이렇게 나오질 않았는데요. 요즘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꿈과 소망하는 것이 넓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정규 교과 과정에는 그 아이들이 욕구하고 꿈꾸는 거를 담아낼 수 없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는 아주 우수자원이 많습니다. 우리 경력 단절 여성 들 중에는 과거 내가 어떠한 꿈을 갖고 어떠한 일까지도 갔었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육아 아니면 가사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한 꿈을 접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꿈과 길을 다시 끌어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꿈꾸는 그 꿈을 같이 접목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졌던 경험과 또 현재 산업 일선에 계신 분도 좋고요. 이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꿈을 이뤄내는데 함께하는 바로 이것이 수레바퀴 꿈교실입니다.
네,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계속 응원해 주시면 예, 바라겠습니다. 인천 연수는 뭐 국제학교, 대학교 비롯해서 송도에도 뭐 유수의 대학 분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교육도시로 또 주목을 받고 예.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펼쳐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그 연수구는 10대 이상의 자녀를 둔 30, 40대가 전체 인구의 33.5%입니다. 네. 상당히 아주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인천의 8학군을 이제는 이미 이뤘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8학군을 꿈꾸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교육열을 바탕으로 이제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레바퀴 꿈교실도 바로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성장 프로젝트인 우리가 흔히들 중2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예. 사춘기라는 말로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는데 우리는 이 중2, 즉 이 청소년들의 다양성, 그리고 넘치는 끼,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전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자아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중2 연수구를 부탁해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우리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건 이제 학부모들하고 같이 아이가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저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또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창의적 인재 육성의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 문화의 정착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이죠. 2012년도에 교육국제특구로 지정되면서 CCC 디베이터 과정을 우리 관내 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론 과정인데요. 이 사업은 자유롭게 영어로 토론식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물론 또 그리고 사고력과 이 창의력을 증가시키는, 그러면서도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또 그 희망을 키우면서 미래 가치를 재창조해 나가는데 해나가는 것은 바로 교육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최선, 그리고 또 국제적인 마인드와 비전을 갖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청장님께서는 올 3월에 이제 다음 달에 개교를 하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쿼터제가 입학하는데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쿼터제가 왜 필요한지 좀 소개해 주시죠. 쿼터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구가 아니고요. 예. 과학영재고등학교는 2012년에 우리 인천광역시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공모를 통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예. 연수구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서로 각 도시가 유치하면서 학교 운영비의 25%를 연수구에 요구하게 됩니다. 연수구는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네. 협약을 맺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현재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이렇게 7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울, 경기, 대전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대구, 광주, 세종은 교육청하고 광역시에서 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영재과학고등학교의 운영비를 기초단체에서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영재를 기르는데, 물론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그 역할을 하면은 좋겠죠. 기초단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랬기 때문에 행정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전용할 때는 그에 상당한 이유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비 25%를 된다라면
그 25%에 맞는 우리의 몫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쿼터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쿼터제가 주 목적은 아닙니다. 예. 분명한 건 예산을 정이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연수구에 학생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과학영재과학고등학교의 그 특성상 우수 학생을 뽑아야 되고 뭐 이거 인정합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학생을 주소를 가진 우리 연수구의 학생을 상대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9명은 선발고사 자체는 거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발고사에 대한 예산까지도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어야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매년 이제 학생 수도 증가가 하면서 그 이제 운영비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018년도 같은 10억 이상의 비용을 요구를 또 할 겁니다. 바로 한두 번 내는 예산도 아니고 영재과학고등학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된 운영비를 기초단체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이런 요구고 이런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번 차체에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 그리고 인천광역시 이는 이해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시길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광역시 교육청 탄만하지 말고 이제 나서서 그 해결에 실마리를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이 도시가 살기 좋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이 복지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각지대 없는 복지 그리고 따뜻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이재호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금 각 도시가 복지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는 예. 이런 그 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아무리 예산만 늘려서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복지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출범을 했고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인 이런 운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쓰레기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동복지위원회 활동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치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또 우리 연수구에는 이 복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또 연수구 영구임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선악동, 연수이동, 연수 3동에는 우리 주민복지팀을 별도로 또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사례관리사 그리고 방문 간호사를 아주 전면에 배치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학동, 연수 1동에도 우리 추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인력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구립 우리 송도 국제 어린이집을 개원한 바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구립을 2개 더 개원하는 또 3월에는 개원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수한 민간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요.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사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연수구에 연초에 무슨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비단 연수구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연수구에서 이제 일이 좀 불거졌습니다만 자, CCTV, 지금 요즘 이제 뭐 CCTV다 뭐다 뭐 많은 거를 뭐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에 또 힘을 빌려서 한번 이걸 막아보자라는 어떤 정책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우리 연수구는 사람을 가장 앞선 또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입니다. 바로 내 아이를 갖다 맡기고 1년에 하루 이틀은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CCTV가 감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는 네. 학부모들의 눈과 그 따스한 가슴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키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오히려 저희가 했던 사업을 가져가 대한민국에 전파하고 같이 제도로 채택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 낳기 가장
좋은 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관광객들이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 되려면 관광 명소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 좀 유명한 맛집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관광 명소 그리고 유명한 맛집, 먹을거리, 즐길거리 있으면 좀 연수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연수구를 찾아주시고 또 우리 예. 연수구는 가족 문화가 아주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 거리가 좀 요즘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모든 도시가 아주 표본화되는 이런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녹지 공간이 어느 도시보다 신생 도시라고 불리면서도 녹지 공간을 많이 갖고 있고 청량산과 봉제산 그리고 문학산을 어우러지는 이제 연수 둘레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동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매립지 위에 만들어진 인공 도시지만서도 이곳의 공원은 한번 가보십시오. 영화 촬영지의 명소이자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와보고도 감탄을 하는 센트럴파크의 그 주변에는 또 아주 그런데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요. 주변에 이 코스를 따라서 또 먹거리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또 미래 도시,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보시려면은 이 센트럴파크와 그 컴팩 스마트 시티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엔 트라이볼이라든지 이 송도 미래길 이렇게 쭉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하나도 역동적으로 트라이볼 같은 경우에 역삼각형에 어떻게 저것이 건물로 될 수 있지라고 알 수 있는 어떤 미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우리 연수구입니다. 많이들 오시고 좋은 먹거리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초대석에 나오신 분들께 감명 깊은 책 그리고 인상 깊었던 책 한 권씩을 좀 소개받는 코너가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재호 구청장께서는 어떤 책을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지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구청장이다 그러면 뭐 멋있는 뭐 요즘 베스트 신간 베스트를 이야기하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저는 삼국지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삼국지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말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말라. 또 반대되는 삼국지를 10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논쟁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아마 삼국지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지식들이 많이 있는 고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2500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질주하는 그 영웅들의 모습도 있고요. 그 요즘 이제 그 신삼국지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비처럼 경영하고 제갈량처럼 마케팅하라는 그런 그 경영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전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올 한 해 대한민국 2016년 상당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예.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야에서 성공과 새로운 도약을 맞아야 하는 해인데 올 한 해 구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어떤 사자성어에 비유하면 예, 요즘 이제 생각하시나요? 뭐 우리 그 교수님들이 많은 분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혼용무도라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또 질서도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운 시기에 또 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또 그리고 이 기회가 이 위기가 넘어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저는 떠올려 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수 구민 여러분 또 OBS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존경하는 우리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 연수구민 모두 그리고 또 OBS 시청자 모두 바라는 일이 잘 성취되기를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구민 모두가 꾸는 꿈은 바로 현실화 될 것입니다. 미래 어떤 도시에서도 느끼지 못한 그런 감성과 그리고 승리감을 우리 연수에서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고 도전하고 그 꿈에 이루고서 행복한 우리 연수구민을 소망을 합니다. 저와 우리 연수구 700여 공직자 모두 구민을 행복한 꿈을 위해 더욱 낮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 섬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댁내 가정의 건강과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호 연수구청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명언인데요. 선거철이 되면서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정치,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